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13일 막 자정을 넘겨서요. 이제 새벽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저녁에 한번 정도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지율이 말이죠. 20%대 지금 중반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위기의식,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당연히 당사자인 대통령이 얼마나 더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걱정거리가 뭔지를 알면 그 걱정거리를 키울 수 있는 대책을 딱 타이밍에 맞게, 뭐든지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에 맞게 대책을 강구해서 바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제가 가끔 이제 환자와 의사를 비교하는데요. 환자가 어떤 증세인 것을 아는데 이 의사가 처방을 계속 이것 쓸까 저것 쓸까 망설이다 보면 환자가 더 위중해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원인 진단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원인 진단에 맞는 이 대책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일종의 승부수, 반전 카드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그리고 지금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이걸 보면요, 결국은 대통령실도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다. 그래서요, 지금 당은 어차피 지금 비대위가 출범했으니까 인적 쇄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의 제2차 이제 내후년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이 본격적인 인적 쇄신은 전당대회를 통한 이 당직의 전면 개편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든 보도를 보면 연말 안에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의 인적 쇄신은 이제 연말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의 경우는 그럼 언제 하냐? 이미 박수혜 장관이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박수혜 장관이 그만뒀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번에 임명을 못했어요. 중간에 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두 개 장관 자리를 채우는 것, 이것도 내주 중후반. 그래서요, 그리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도 내주 중후반. 그러니까 왜냐? 지금 8월 17일이 100일이잖아요. 취임 100일. 100일, 취임 100일까지는 끝나고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대통령실과 그 다음에 정부, 이 인적 쇄신에 대대적으로 조력했다, 이렇게 지금 TV조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면인데요. 이 정치인 사면 중에서 MB 사면이 빠져갖고 우리 여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 또 이 아쉬운 소리,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막을 보니까 대통령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MB 사면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여러 차례 왔어요. 경선 때도 왔고, 대선 국면에서도 왔고, 취임하고 나서도 왔고,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망한 기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특히 MB 때 MB계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은 상당히 비판의 강도가 셉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보도를 보니까요, 이면에 바로 한동훈 장관의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런저런 언론 보도를 쭉 정리해보면 반전 카드로 한 4가지 정도가 압축이 되는데요. 우선은 누가 보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인사쇄신이다. 인사쇄신 이전에는 우선 이 오래전부터, 몇 달 전부터 나왔었죠.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요, 이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게 바로 법치 실현의 한 방법이다, 이러한 적극적 입장까지 내놨어요. 자,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과연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전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보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특별감찰관의 경우에는 감찰관이 한 명 있고, 밑에 감찰관 보가 한 명 있고요. 감찰 담당관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총 20명 이내에서 구성이 되는데, 감사원이라든가 대검, 경찰청, 국세청, 이런 소위 사정기관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아갖고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2014년도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처음으로 특별감찰관이 시행이 됐어요. 이석수 감찰관. 그런데 그때 이제 사단이 나는 바람에 그 이후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개점 휴업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정 기능이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다시 운영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여론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에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조경태 의원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고, 야당의 최재선 전 정무수석도 말하자면 특별감찰관 빨리 야당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 혼란 극복을 위해서 전면적인 쇄신을 해야 되겠다. 전면적인 쇄신 카드가 바로 인사 쇄신이고, 그리고 시스템의 대개혁입니다. 자, 그래서 여야 막론할 것 없이 인적 쇄신은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주호영 의원도 잦은 인사 교체가 갖는 단점을 많이 봤는데, 변화 가능성이 같다면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정우택 의원도 행정정무적 감각을 가진 참모가 대통령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달라진 모습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인적 쇄신 아니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일각에서 야당의 요구는요, 상당히 셉니다. 대통령실의 전면 개편은 물론이고 내각 총사퇴까지 지금 주장하고 나섰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휴가를 마치고 나서는요, 모든 문제를 국민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인데 어떤 관점에서? 국민 관점에서. 그러니까 국민이 하라는 압력이 많으면, 여론이 높으면 내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인적 쇄신 가능성을 열어놓은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권 초에는요,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 파동, 그래서 취임 4개월 만에 청와대 수석 전원을 교체하고 3개 부처 소폭 개각을 단행한 바가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말이죠, 윤창중 파문 때문에 여름 휴가를 다녀간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5명을 전격적으로 교체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과제인데요. 이 대목에서 제가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김대기 비서실장, 그 다음에 홍보수석, 정무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이죠,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정치인 출신이 1명, 그리고 비정치인 출신이 1명, 그래서 2명을 지금 마지막 검토 단계에 와 있고,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무 라인도 대폭 개편되고,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에는 그러면 누가 가느냐? 원내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요, 대통령실이 전반적으로 정책형에서 정무형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환경이다. 그리고요, 이제 홍보수석도 마찬가지로 바뀌는데요. 최영범 수석도 이미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최영범 수석은 최근에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은 걸 두고서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래서 이 안보실하고 완전히 엇박자를 냈고, 또 이 강인선 대변인은 대통령이 폭우 피해와 관련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사과가 아니다 설명해서 또 혼선을 빚은 이러한 이 정무적 판단 능력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그런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수석도 바뀌는 걸로 결론이 다 있고, 후임에는 말이죠, 이 인수위 때부터 대통령을 지근글에서 모셨고, 그리고 이 윤심을 등에 업고 경기지사에 출마까지 했는데요. 아주 안타깝게도 이제 떨어졌죠. 그 김은혜 전 의원이 유력하게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인선 대변인의 후임에는 40대, 50대 남성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요, 정부 쪽에서는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하고 공석인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내주 후반쯤에는 지금 충분히 보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는요, 지금 이제 9월 조기전대가 필요하다.
조기 전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지만은 이제는 정기국회 때는 보통 이제 정기국회는요 야당이 난리를 쳐갖고 이제 정부를 심판하는 그런 감사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경우는 처음 맞이하는 이 국정감사인데 지난 5년 동안의 실체 그리고 지금 검찰, 경찰 온갖 곳에서 전부 다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그래서 국정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까지 다 끝난 다음에 연말쯤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관건은 뭐냐? 지금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TV조선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보면 이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의총 안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안철수 의원도 그러고요. 또 나경원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도 의총을 한번 거쳐서 재신임을 받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주호영 의원도요. 어차피 의총이 열리면 의견들이 다 의원들한테 나올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절차적 과정으로 무슨 심판 차원에서가 아니라 절차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재신임을 묻는 그런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TV조선이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주에요. 이 17일 전후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 내각에서 이제 강요들 임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 문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준석 지금 가처분 신청 심문이요. 17일 날 열립니다. 그래서 17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시겠죠? 맨 먼저 특별감찰관, 두 번째로는 전면적인 인사쇄실 포함한 시스템의 개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반전 카드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카드는 바로 교육개혁과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이거를 중요한 국정 어젠다잖아요. 이 국정 어젠다는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세 개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 5월 달에 첫 시정 연설에서도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우연받게 되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그러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워낙 큰 어젠다이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국회에서 소수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거를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특유의 뚝심으로 국정과제를 충분히 국정과제로서 충분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배포와 그리고 강단은 충분히 갖춘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여야 영수회담을 통한 여야 간의 협치 모드로 전국을 좀 바꿔 나가는 겁니다. 이미 이재명 지금요 이 후보도 말이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영수회담은 반드시 제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라든가 아니면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격적인 여야 협치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 네 가지 카드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카드로, 즉 보관으로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 이제 인적 쇄신 같은 게 일단락이 되면은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비리 의혹을 파헤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전국을 완전히 이제 야권 주도가 아니라 우리 여권이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반전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 전국 정말 어려운 전국인데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네 가지 카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인적 쇄신 문제가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됐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운찬 총리가요, 오래간만에 지금 현재 동방성장연구소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정운찬 총리가 말이죠, 오늘 신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 한국경제학회 창립 70주년 정책 심포지움에서요,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그러니까 너무나 편향적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너무나 편향적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요, 서울대학, 학교로 치면은 서울대학이 대부분이고,
경력으로 치면은 검찰이 대다수고, 지역적으로 따지면은 서울과 영남 일세이고, 나이로 치면 대부분이 50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가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다양성인데, 존 F 케네디 정부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출신의 인재 중심으로 행정부를 구성했지만은 정책은 형편없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당시 이제 하버드 클럽이라고 불렸던,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출신들이 워낙 많았는데, 그래서 그 케네디 행정부는요, 미 역사상 최대의 과오로 꼽히는 베트남전 참전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실력에 대해서 너무나 이 자신만만하고 자신만만하는 바람에 헌장 비판을 무시하고 잘못됐음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그런 오명을 여전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와요, 이 케네디 정부, 그야말로 1, 2대학 출신들만 뽑아가지고 결국은 행정부가 실패한 행정부가 된 사례,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MB 사면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MB가, 사면이 안 됐어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MB계라고 볼 수 있는, 이 인물들이, 정치인들이 일제히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제 MB 본인은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사면이 안 돼도 아무 관계없다. 이러한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충분히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 자꾸 따지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발표한 게 아니라 이재호 이 상임 고문의 입을 통해서, 왜냐하면 뭐 이재호 상임 고문이 MB 대통령하고 바로 어제 전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 안 해도 돼, 사면 안 돼도 돼. 그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괜찮아. 나를 끼워넣지 마. 김경수하고 같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호 상임 고문도 원래 대통합 차원에서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할 것 없이 대사면이 됐어야 된다. 정치인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경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요, 이 나이가 이제 80세, 연세가 80대가 넘었는데, 이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고요. 정병국 전 의원도 사면이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어떤 여론이나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다 MB를 사면할 거라고 봤는데, 사면을 안 해가지고 정치적 해석을 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게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특히 여론조사를 보면은 절대적 지지층까지도 무너졌는데, 지지층 선까지도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수들도 다 떠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집도끼부터 잡아야 되고, 집도끼를 잡아야만이 중도층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MB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수 지지층이 아니다. MB 사면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등 돌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측면에서도 MB 사면 배제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아주 강한 비판문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조혜진 의원도요, 이번에 당연히 사면될 걸로 알았는데 개인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정부의 사면 기조를 생각해서도 아쉽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MB 사면하지 않은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재임 기간 중에 여러 번 사면 기회가 올 텐데, 그때도 여론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텐데 어차피,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떤 논리로 설명할 거냐. 이번에 윤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했으면 실행을 하는 게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요,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MB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뭐 이미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이제 빠졌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줬다. 그래서 MB라든가 최경원이, 그 다음에 전병헌, 김경수, 남재든, 이병기, 이런 분들의 사면 복권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한동훈 장관의 이 건의가 주요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한 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정치인 사면은 국민 정서와 엄격한 법 원칙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런 한동훈 장관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권 관계자가 이 조선일보에 밝힌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여야 정치인 사면을 막간까지 고민을 했는데 국민 여론이 좀 더 숙성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여론을 보면 20%대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정치적인 사면을 단행하는 데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면이 나오니까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위기 극복의 활력소가 되고 사회통합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요. 정치인들을 사면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인을 제외한 게 도대체 타당한 것이냐.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요. 국민화합 측면에서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별도의 중요한 계기가 왔을 때 이번에 이렇게 아쉬워하는 정치인 사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 시간 방송은 마치고 바로 이어서 말이죠. 이준석과 관련된 특히 신당 창당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